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사실 한 채만 있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순간 이판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걸 몰래 받았어요 하면서 이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크로스로 해요.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모님 생전에 상속세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돌아가신 뒤에는 사실 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 가서 뭔가 절세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재산은 결국엔 확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행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거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속 개시 전에 이제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가장 큰 문제로 삼게 되는데, 10년치 거래 내역 중에 특히나 이제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사실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돼서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상담을 돌아가시기 전에 받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전 증여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집 한 채와 예금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일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고요.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배우자가 없이 부모 한 분만 계시다 돌아가시면 5억만 넘어가도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사실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신 시점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거나 손주 손녀에게 사전 증여한 건 이제 5년치인데 그거까지 다 합산해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좀 계산을 해보고 나서 이제 상속세를 걱정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상속세 반영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을 때 이제 피상속인, 즉 망인을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합산하거든요.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예금, 보험, 퇴직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다고 하면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준 것들은 5년 이내에 준 것들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줬을 때 당시에 우리가 증여세를 다 내고 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자녀분들하고 거래 내역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생활비 성격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했다, 혹은 자녀의 뭐 손주 손녀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전 증여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서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바뀌는 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부동산 가진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인데 시가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매 사례가가 있다 보니까 정말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낮아서 이제 꼬마 빌딩을 많이 사서 상속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냥 감정을 해버려요.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준 시가가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감정평가 2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은 다 시세대로 과세가 된다. 저기 지방에 있는 필요 없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대부분 뭐 서울에 있는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시가로 평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사전 증여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건가요? 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전 증여는 우리가 어쨌든 10년만 지나면 합산해서 제외되고, 뭐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는 5년이 지나면은 이제 합산해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대부분 유리하고, 대부분의 자산은 이제 우상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증여를 한번 해버리면, 예를 들어 지금은 10억이지만 나중에 내가 죽을 때는 30억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10억으로 자녀에게 준 거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세금이 한 2억인데 2억 정도만 내고 30억짜리 자산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리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10년 이내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이 되고, 또 오히려 뭐 일부 재산이 얼마 안 되면 상속공제가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집의 상황에 맞는 상황이 있는 거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쨌든 총 상속재산 가액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지분이라도 증여를 해서 재산을 좀 분산하고 소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월세보다는 전세 보증금을 높여서 그걸 이제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상속재산 가액, 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거든요. 대출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재산을 줄이고, 왜냐면은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제 월세로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 자녀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꼭 자녀하고도 차용증을 쓰셔야 돼요. 자녀한테 생활비를 지원받으면 그게 또 나중에 채무로 공제될 수 있게끔 차용증을 써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낮은 가격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별로 오르지 않을 그런 자산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가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경우에는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 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식도 만능은 아닌데, 이제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다 현금으로 써버려야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활용하실 때는 보통 이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거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으면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같은 걸 활용하실 때는 보통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이 이루어졌을 때 배우자나 자녀가 그 돈을 받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구조를 잘 설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보다 형제 간 상속 갈등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나요? 다 서운함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특정 자녀에게 미리 줬다,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주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따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속세 신고는 한 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동생 거 신고를 하고 또 형은 형대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엮여 있으면 대부분 싸운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부모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자녀들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정하고 돌아가시면 그것만큼 자녀들의 분쟁을 부추기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녀들한테 이제 어떤 재산의 목록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저는 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게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르고, 또 자녀들마다 각자의 또 가족이 생기잖아요. 또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기의 사후를 떠올리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부모가 얼마를 어떤 자녀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가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즘에 이제 은행 가시면 유언 대용 신탁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내 부동산을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장, 합의서를 미리 준비하면 세금 문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의 이제 분쟁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고하다 보면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순간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형은 사전에 이걸 몰래 받았어요 하면서 이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크로스로 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결국엔 상속세는 둘이 같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결국엔 자기들이 부담하게 될 텐데, 세금이고 뭐고 일단 나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재산을 더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제 형과 동생이 서로 국세청에 막 꼰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분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속세를 좀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상속세 신고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그때 동생이었는지 형이었는지 국세청 측에다가 미리 사전 증여한 숨겨둔 재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가 시작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었거든요. 결국엔 당연히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언이나 이제 명확한 합의가 있게 되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부모님들이 정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꼭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이제 시니어 분들이 당연히 이제 은퇴 준비와 함께 본인의 어떤 마지막도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준비되어 있으면 항상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재산 목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미리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해야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와의 어떤 금전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은 최대한 남기지 않으셔야
중요해야 돼요. 사실은 배우자 간에도 생활비라고 이체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는 통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좀 정리를 해두시고 상속세도 좀 시뮬레이션을 해줘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또 나중에 상속을 받았을 때 자산을 온전히 지키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상속세 재원에 대한 재원 마련도 좀 고민해보시고.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디자인텍스로 찾아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